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 7% 상승, 시총 2.8조 달러 돌파, 애플과 1,000억 달러 차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창업한 AI 스타트업 xAI가 60억 달러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고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 슈퍼컴퓨터를 만든다는 소식으로 엔비디아가 7%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로써 시총이 2조 8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총 2위 애플과 차이가 1,000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 게임스톱 주식 매도로 자금 마련 성공, 25% 폭등. 게임스톱이 주식 매각을 통해 10억 달러 가까운 자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4.78달러 폭등한 23.7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블룸버그와 마켓워치에 따르면 게임스톱은 지난 금요일 늦게 주식 4,500만 주를 매각해 약 9억 3,3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아이폰 할인카드로 4월 중국 판매 52% 급증.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던 애플이 공격적인 할인 전략에 힘입어 잃어버렸던 중국의 아이폰 사랑을 되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의 4월 중국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애플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토종 업체와의 경쟁에 밀리면서 1월과 2월 두 달간 전년 동기보다 판매량이 37%나 급감했었습니다. 없어서 못 판다, 일라이릴리 기적의 비만약 생산 더 키운다. 노보노디스크와 함께 비만 치료제 돌풍의 주역인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생산량 확대를 위해 대규모 신규 투자에 나섭니다.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의 생산을 늘려 미국과 유럽의 수요 급증에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와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의 핵심 성분인 티르제파타이드의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미국 인디애나주 레버넌 공장에 53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하루 쉬고 돌아온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엔비디아가 종가 기준으로 1,100달러 이상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도 사상 처음으로 다시 한번 17,000달러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AI 랠리에 힘을 좀 보탰던 건 머스크였습니다.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AI 스타트업이 xAI인데요. 이 xAI에서 그록2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 칩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힘을 좀 보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도 오늘 AI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PD입니다. 벌써 수요일이죠. 이제 중반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좀 더 힘내시면 이제 이틀만 있으면 또 우리 또 주말입니다.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만 봤을 때는 와우, 그렇죠? 사상 또 첫 17,000선을 돌파해서 그렇게만 보면 또 좋았다라고 또 볼 수 있겠지만 또 이제 시장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요.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실적 시즌 끝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느낌. 역시나 엔비디아가 또 올라가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다른 종목들은 좀 흡수되는 거래량이 엔비디아 쪽으로 흡수되는 모습 보이고. 근데 엔비디아가 정말 대단하죠. 이제 애플의 시가총액을 거의 다 쫓아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또 시가총액을 보면요,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아마존을 초월했다, 뭐 이런 기사를 보았죠,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는 아마존하고 테슬라를 합친 것보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반도체를 테마로 생각하면서 약간 테마주 느낌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반도체는요,
테마를 넘어서서 앞으로의 우리 주식시장, 우리 경제, 우리 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성장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거기에서 주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은 우리 오늘의 승부주에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엉덩이 무거운 투자, 뭐 이렇게 일회일비하지 마시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한해서는 잘 선점하셔가지고 갈 때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장 미국 시장은요. 엔비디아 말고는 재미가 없었죠.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 지표 관련된 뉴스들은 좀 안 좋았습니다. 우리 다들 이제 아침에 다른 타 방송사나 우리 증시칠 방송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 국채에 관련돼서 이제 수요가 좀 부진해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31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 있잖아요. 그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개별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 어제 보게 되면은 이슈들이 좀 여러 곳에서 터져 나왔고 이따가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또 LG전자까지 이제 AI에 탑승하면서 또 새로운 테마가 또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도 좀 이따 드려볼 테니까요. 많은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어제 두 분의 또 전문가 분들이 승부를 걸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수익률 먼저 확인해 보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대한해운 어제 하루치 수익률 2% 아주 견조한 수익률 거뒀고요. 네, 우리 김성규 전문가 토니모리 3.7%. 회사명은 귀엽지만 수익률을 셌습니다. 3.10% 수익 냈습니다. 네. 일단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화장품,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해운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한해운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네.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바닥 권역에서 올라가는 모습. 근데 아직 어제 이제 다른 쪽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2%도 좋은 수익률이거든요. 네. 이거 계속 홀딩해서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1차 바닥에 상승하고 나서 지금 한 2주 정도 행보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기간 조정, 숨고르기를 잘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좀 주차한 뉴스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또 공격을 좀 했죠. 그런 부분들이 또 중동 지정화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한다라면 좀 해운주들이 또 강세를 띨 수 있는 이슈도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저는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 충분히 2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때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모처럼 이제 하이닉스를 필두로 소부장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ENF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어서 좀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오래간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ENF 테크놀로지도 조금 조정이 나왔다가 어저께 한 10% 정도 장중에 12% 오르면서 최근에 하락했었던 걸 다 이겨냈는데 어저께 미국 증시를 가만히 보신다라면 죄송합니다. 엔비디아가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만은 AMD도 3%, ASM 홀딩스도 3%, 그리고 ARM은 8%,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 그저께 좀 강한 반등에 성공을 했고 어저께도 이제 약간 파운드리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 또 HBM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는데 저는 어저께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기술주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기대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우리 또 머스크 형, 저 테슬라 CEO죠. 이제 슈퍼컴퓨터를 만들 건데 엔비디아 칩을 10만 개를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AI 반도체 시장에 또 격변에 또 돌풍을 일으킬 것 같은 느낌? 야, 그래서 이제 오늘 기대는 됩니다. 반도체 쪽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우리 이창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토니모리 얘기해 주셨는데 저 어제 좀 인상 깊었던 게 토니모리는 생산 공장까지 갖고 있다. 네. 보통 OEM, ODM 업체들한테 원료까지 받고 OEM 맡기는 식인데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토니모리 같은 경우 지금 꽤 좀 트렌디한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번에 이 조금 상당히 재밌는 게
그 이번엔 다이소까지 해가지고서 저가 브랜드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가성비를 찾는 그런 전략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가성비를 찾는 브랜드, 그 다음에 또 이제 판매 루트를 굉장히 다변화시키는 그런 브랜드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기능성 화장품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서 이제 화장품주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 토니모리는 첫 번째 바로 이제 그 저가의 그 가성비 좋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현재 추세 이렇게 지금 만드는 거라 그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파동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죠. 이제 마치 표범이 뛰어 올라가듯이 이렇게 파동을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네 번째 파동이 나오려는 이 자리에서 약간 어제는 그야말로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혼란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오히려 자리를 잡아가면서 반등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좀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 차트 설명을 토끼나 이렇게 좀 이런 걸 비유하시는데 표범은 또 처음 들어봅니다. 약간 예. 세렝게티 초원도 생각나고 약간 사냥꾼 느낌이신데. 자, 근데 일단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핫했잖아요. 네. 근데 좀 안타깝게 제가 좀 이거에 민감하거든요. 이 올빼미 공세에 좀 살짝 민감해요. 특히 연휴 전날 벌어지는. 근데 어제는 연휴는 아니었지만 저녁에 한 7시 정도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런 공시를 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SMR 협력사에 대한 잭팟 기사가 아직 미확정이다. 그리고 이걸 관련돼서 이제 다음 후속 공시는 6월 27일에 하겠다. 한 달 후에. 참 머리가 지금 지끈지끈 아파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단 미국에서 오는 내용들하고 기준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약간의 시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주말에 갑자기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미국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맞춰서 시차가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뉴스케일 파워 자체가 이게 그냥 어떤 그 단순한 그 허위로 가는 페이퍼 컴퍼니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SMR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 IAEA 즉 그 국제 원자력 기구에 어느 정도 승인을 받은 기술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허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뭔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납품하고 있는 기기들이 주기기라고 불리는 것들, 특히 이제 상당히 이 SMR의 핵심이 뭐냐면은 냉각기입니다. 냉각 장치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경우 대략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이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MR 그리고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플랜트라든가 이제 복합 화력을 위주로 해서 거기다 담수화 기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플랜트발 그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도 이 승부주로 냈던 종목이고 오늘 만약에 이제 좀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그냥 홀딩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자 여기에서 이틀 동안 튀어오른 자리가 바로 여기에 제가 노랗게 표시하는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가 지금 현재 공시가 뜬 거죠. 자, 그러면 원래는 이 자리에서는 제가 원했던 라인은 어떤 거였냐면은 여기에 18,500원 저항대를 잘 돌파를 해가지고서는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상승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떨어진다 그래도 18,500원까지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월요일에 들어가셨다 그랬다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더 홀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천천히 올라가야 될 게 급하게 갔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발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조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조금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도 현재 이렇게 봤을 때 장기적인 이 횡보 라인, 즉 14,200원에서 18,500원대 횡보 라인을 현재 돌파를 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돌파하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설사 떨어지더라도 제가 봤을 땐 더 이상의 악재는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모멘텀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홀딩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김성규 전문가님은 앞으로도 원전 관련된 얘기를 해주실 거죠. 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저희가 제안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AES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일단 시장이 오늘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시장에서 좀 새로운, 조금 새롭다. 그동안 봤던 테마라고 하기 좀 그렇고 새로운 분야에 또 큰일이 있었죠. 우리 바로 LG전자가 그동안 이제 이 AI 관련돼서는 좀 조용하다가 어제 좀 일을 냈죠.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생소한데 HAVC라고 이제 좀 보고하겠습니다. 저도 좀 요즘에 이제 저도 이공계 학생이 된 것 같아요. 하도 테마주들이 이런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냥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삼성전기 그때 제안 주셨던 뭐 요즘 유리기판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 센터도 이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 또 냉각 시스템을 가동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 전력 소모를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좋은 냉각을 보이는 회사들을 지금 찾고 있다. 이것도 이제 그동안 저희가 놓쳤던 부분. 그동안 우리는 전력만 생각했었는데 전력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이 냉난방 시스템을 모르고 있다가 어제 LG전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수주를 냈죠. 대략 지금 우리나라의 그 스타필드라는 우리 대형 마트 있잖아요. 마트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스타필드의 3.5배 공간을 냉방할 수 있는 시설을 이제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대략 지금 냉난방 시장이 2030년까지 41조 원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어제 LG전자, 우리 몸집 큰 LG전자가 10% 이상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창희 대표님한테 질문을 던져야겠죠. 이제 오늘부터 수혜주 찾기가 또 나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생각나는 거는 3S인가요? 네. 그 LG에 관련돼서 냉난방 쪽에 관련된 주는 제 머릿속에는 3S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유창희 대표님 보셨을 때 어떤가요? 지금 이 관련된 새로운 테마 어떻게 보세요? 뭐 근데 관련된 테마는 이미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뭐 GST라든지 이제 GST는 약간 액칭 냉각 쪽으로 해가지고 좀 기술력을 인정을 받으면서 좀 움직임이 나왔었고 KSP인가요? 또 관련해서 움직임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일단 어저께 LG전자가 그 데이터 센터 그 냉각 시스템을 공조 수주를 했다고 하면서 주가 올라왔는데 역시 LG전자면 에어컨 맛집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2011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LS 엠트론에서 이제 이 에어컨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수주한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스타필드의 냉각 시스템을 LG전자가 공급을 했는데 그거의 3.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칠러가 1,000개 이상 들어간다고 하고 가격이 뭐 수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칠러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물을 얼려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에어컨 관리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캐리어라든지 이런 상당히 굵직굵직한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가 이걸 뚫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뭐 3S가 좀 LG전자랑 관련돼서 좀 관련된 제품을 공급한다 소식이 좀 있으면서 어저께 같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후속 주자로 본다라면 뭐 GST 같은 기업들 조금 모멘텀이 좀 없었는데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LG전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LG전자가 어저께 13% 그 2021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그 2020년도에 12월 23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일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0%, 11% 정도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 13% 상승은 거의 뭐 한 2, 3년 만에 오랜만에 상승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현대차처럼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번에 10% 상승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조금 늘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가격 조정이 아니라 약간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거라서 LG전자가 오늘 바로 더 치고 나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 3, 4일 정도 조금 옆으로 행보한다고 해서 못 간다고 보시기보다는 그때 정도면은 매수 타이밍을 또 잡아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윤찬희 대표님 생각하셨을 때 그 열관리 관련 수혜주 오늘 뭔가 움직임들이 나올 텐데 그래도 대장인 LG전자가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만약에 GST 같은 경우 충분히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그 42,000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쌍바닥이 형성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GST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어저께 급등했었던 3S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바닥권에서 1차 반등을 준 것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전자가 2차, 3차 상승이 나와줘야지 이들 기업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LG전자가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오늘 만약에 마이너스 10% 나온다. 그러면 또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탄력적으로 더 움직이겠지만 큰 줄기에서 보면 LG전자가 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해외 기업에서는 버티브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버티브 홀딩스가 이 냉각 시스템 관련돼서 대장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회사 주가가 지금 계속 작년 대비해서 계속 옥상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회사가 또 꺾이지 않는다라면 냉각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참 보조 지표로는 버티브 홀딩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 차트를 보니까 참 자로 잰 듯이 정말 꿋꿋하게 우상향. 참 저는 언제 저런 종목을 한번 매수해보는지 참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 두 분께 한번 의견을 한번 물어보려고, HLB가 한동안 이제 좀 아주 안 좋은 모습 보이다가 어저께 이제 아스코가 이제 31일부터 열리나요? 3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참 이제 제가 웬만해서는 안 보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문과생인데 요즘 이공계 관련된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다 보면 좀 어렵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 HLB 리보세라닙이 이제 병역요법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스코에서 10대 연구 결과에 이제 선정됐다는 소식에 어제 HLB도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이 나왔고 관련된 이제 계열사들도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일단 제 기억으로는 HLB가 일단 FDA 다시 도전하겠다 했을 때 시장 분위기는 냉랭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아스코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한테 질문. 일단 탈출을 물리신 분들이 일단 보합권이나 약손실로 전환할 때 일단 탈출하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걸 그냥 다시 수익권이 올 때까지 끌고 가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디서 사셨느냐가 가장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첫째는 사신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고점 자리에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에 차트를 봤을 때 여기에서 딱 기준을 잡아야겠죠. 11만 1,000원. 11만 1,000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도 이전부터 사셨던 분들, 대략 한 1월부터 해서 사셨던 분들 한 이 정도다, 6만 5천원짜리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들고 가셔가지고서 여기 한 8만 6천 원 정도에서 그런 정도 익절하실 수 있고, 이 위에서 사셨던 분들은 조금은 어렵겠지만은 약간 아픔을 감수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난 다음에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서 사신 분들은 일단 리스크 관리보다는 일단 더 지켜보자라는 생각이신가요? 네, 우선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스코가 어느 정도 이제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표가 나는 시점까지는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완전히 그 어느 정도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리니까.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이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FDA에서 보완 그리고 코렉션에 대한 그 지시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떨어진 거지 이게 실패했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과연 이제 그 리버세라닙의 병용요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임증이 되면은 이 자료를 6개월 이내 FDA에다가 다시금 보완 자료로 제출하고 했을 때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은 여기에서 또 조금 더 볼 수는 있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똑같은 질문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네. 생각하셨을 때 물리신 분들이나 네. 보유자분들이 한해서 이 반등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아스코에서 나온 뭐 그 내용도 새로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FDA 승인을 좀 빨리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온 것인데, 뭐 제가 뭐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FDA 승인 가능성이 쉽진 않다. 그러니까 불가능한다는 뜻이 아니라 올해 안으로 지금 미국 대선하고 미중 간의 관계 이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물론 제가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라고 좀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전 남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새로운 뉴스가 없는 거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조금 더 부각된 거라고 한다라면 주가는 일단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뭐 지난번에 고점 때 뭐 11만 원, 12만 원대까지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스코 이제 이슈가 좀 이벤트가 좀 끝나게 된다라면 또 주가는 모멘텀이 없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시되 5월 말, 그러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로 갈수록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FDA를 실패를 했지만 아예 이 리보세나립이 완전한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일단 유창희 대표님은 일단 리스크가 생겼으니 리스크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이 매도 리포트가 나오는 게 정말 드문 일인데 어떠한 일 때문에 나왔는지 보니까 역시나 똑같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과 수요 부진. 그래서 우리 이것도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에코프로 BM 매도 리포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작 나왔어야 됐는데 이게 늦게 나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 에코프로 BM 상당히 지금 많이 힘드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많이 이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조금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현재 자리를 한번 보시면은 이 자리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자리입니다. 자, 한번 해가지고서 우리 에코프로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150만 원대가 넘어가는 그때 2차 전지에 광풍이 불면서 상당히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서 특히 이 자리죠.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자리가 바로 그 광풍 불었던 자리고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떨어졌던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략해서 봤을 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여기 31만 원대가 원래는 고점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그리고 전체적인 그 산업적 분석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은 31만 원대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과열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봤을 때는 현재 자리 19만 1,244원. 자, 19만 원이고 지금 현재 바닥권이니까 다시금 반등이 오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반등 들어왔을 때 31만 원대까지는 제가 볼 땐 낙관을 좀 할 수 있겠지만 이 위에 고점 정확히 얘기해서 제가 네모로 박스 표시하는 이 부분. 자, 여기에서 사셨던 분들은 불행히도 이 자리까지는 좀 수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어쩌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만약 이 최소한 30만 원대 혹은 31만 원대까지 회복이 되면 그 자리에서 손절을 하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도 의견 리포트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 특히나 또 시총이 큰 종목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주제 골라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돌고 돌아 다시 전력 인프라이고요. 김성규 전문가님은 OLED 전환의 시기 디스플레이를 보자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전력 인프라입니다. 전력 인프라에서 시작해서 전력 원까지 아이디어 갔다가 다시 돌아서 지금 이제 전력 인프라로 온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쪽은 돌고 돌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오르게 되면 이게 부담되니까 그 다음에 어딜 봐야 되는가 하면서 이제 계속 돌고 그러면 또 이제 대장 섹터가 좀 쉬었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좀 도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 다시 전력 인프라로 말씀드렸는데 뭐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앞에 내용은 조금 짧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어쨌든 AI 열풍 또 에너지 생활 습관의 변화 소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전력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데이터 센터만 하더라도 소비 전력이 현재 500테라와트급에서 2050년 정도 된다면 1200테라와트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서울시가 1년에 쓰는 전기량이 40테라와트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서울시 인구 1,000만 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서울시 인구 10배 이상 되는 인구가 전기를 이 대도시가 쓰는 전기의 10배 이상이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그 이상으로 2배, 3배 이상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앞에서 LG전자 말씀드렸는데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이 열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요즘 같은 경우 날씨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무인 그 판매점을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 짜증이 나요. 엄청 덥거든요. 그 냉동기에 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컨을 막 가동을 시켜도 그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데이터 센터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전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변압기가 70% 정도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미국이 2021년 이후에 전력 인프라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누적 수주 규모가 1조 2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12% 정도, 16% 정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한 80% 이상은 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을 가져갈 수 있고, 글로벌 전력망 투자 규모가 2020년도에 2,350억 달러 정도 규모에서 2030년이 된다라면 5,300억 달러, 뭐 2배 이상 늘어난다고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뿐이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또 신흥국 쪽,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 같은 데도 상당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나온 뉴스 같은 경우, 뭐 해외는 그렇고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지금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이 10기가와트급이라고 합니다. 이 부족한 전력이. 근데 이것을 어떻게 좀 조달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서해든 뭐 동해든 이걸 끌어올려면은 여기에 이제 고압선이란 이런 걸 설치하는데 금액이 한 4천억 이상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걸 쉽게 깔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선이 지나가는 주민들하고의 협의도 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고 하는 비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당장 이것을 이제 투자하기가 부담된다니까 기업들이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니까 기업들이 우리가 수조 원의 전기를 쓰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하면서 막 설랑설레가 좀 있었고, 또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강원도 쪽에 뭐 발전소, 석탄이든 뭐든 이런 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됐다고 하죠. 왜냐하면 발전을 하더라도 전기를 보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쪽에서 전기를 송출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되게 잘 돼 있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이 일으켰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꾸준하게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뭐 LS 3대 전력기계사의 수주 잔고가 13조 원대를 돌파했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제가 기억하는 게 11조 원인데 13조를 불과 한 1분기 만에 추가적으로 수주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최근에 에너지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원전까지 한번 돌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전력 인프라 쪽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저께 좀 강한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주 잔고도 많이 남아있고 실적도 워낙 잘 또 나오고 있으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 일단 관련주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다음에 MSCI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또 LS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LS를 다른 관련주들 대비해서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해도 될까 궁금하거든요. 저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LS는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서브마린 두 개의 기업이 있죠. 또 가온전선도 있고요. 그래서 자회사들의 실적이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사업이 좀 분산돼야지 좋은 건데 좀 이제 한쪽에만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좋을 때는 확 좋고 또 안 좋을 때는 같이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전력 인프라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렇다면 계열사들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LS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 상승은 LS가 탄력도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약한 편이겠지만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좀 꾸준히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은 전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LS는 일단 그러면 저 PBR 관련주로서 수혜도 좀 같이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뭐
근데 최근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뭐 저 PBR 흐름들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지주사기 때문에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력 인프라 쪽을 보면 사실 많이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민한다면 그때 조정이 나왔을 때를 노려보면 좋은 걸까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 4월 달부터 사실은 다른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많이 움직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10% 지난주 금요일에 10% 상승하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횡보세, 그러니까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는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라면 한 6만 5천 원 중심으로 해서 박스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제 이 자리를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인프라가 많이 오른 게 좀 부담되니까 좀 이제 다른 쪽으로 뭐가 있겠냐 하면서 에너지 쪽으로 이슈가 많이 있었거든요. 뭐 SFC라든지 뭐 수소, 뭐 원전 이런 쪽으로 해서 주가가 좀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전력 인프라가 그동안 많이 못 올랐구나. 그러면 약간 싸다라는 인식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잘 줬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전력 쪽을 보신다라면 해외 기업을 보시면 이튼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튼이 전력 설비를 하는 대장 기업인데 이 회사도 주가가 어마어마합니다. 2022년도에 120달러 하던 것이 지금 330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런 걸 감안하고 또 이 회사가 주가 계속 우상향 기조 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장 기업이 갑자기 뭐 폭락이 안 나온다라면 전력 인프라는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원의 시선이 좀 옮겨가 있었을 때 전력 인프라가 조금 더 기간 조정을 거치지 않았냐라는 건데 그때 기회를 많은 분들이 좀 노리셨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OLED로 넘어가서 살펴볼 텐데요. OLED는 항상 연속성이 가장 의문점이에요. 지금 전환의 시기 맞은 거 맞을까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사이클에 한번 들어왔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OLED가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QHD, UHD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계속 해가지고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그 화소 변화가 있었죠. 그랬는데 이게 보통 움직이는 건 어떻게 되냐 하면은 TV에서 서서히 모니터라든가 다른 모바일 장비 쪽으로 서서히 옮겨가는 게 일반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컴퓨터 모니터, 이제 TV로 해서 그동안 UHD라든가 4K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니터 쪽으로 서서히 OLED 시장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미 OLED는 모바일에서는 많이 쓰고 있지만 여기서 더 작은 장비, 즉 XR 장비라고 해서 우리가 헤드셋으로 들어가는 그 OLED에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최근 들어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들 삼성 같은 경우 이제 UHD라든가 QD OLED 같은 이런 최고 픽셀을 사용하는 것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이것이 이제는 모니터 쪽으로 옮겨가면서 특히 이게 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재미있는 거는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이 요즘 이제 고사양 게임들을 많이 하고 거의 뭐 현실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고사양의 그 그래픽들을 추구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임들에서는 아무래도 최고 픽셀의 모니터를 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봤을 때 이거 말고도 LG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주사율하고 해상도가 세계 최초로 이제는 각자 이 한 개 가지고서 마음대로 변환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니터 패널을 현재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만간 상용화가 되었을 경우에 굉장히 시장에서 좀 반응이 뜨거울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중국이 예전에 LCD 시장을 장악을 할 때 그야말로 물량하고 그다음에 저가 공세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상당히 좀 괴롭게 하고 실제로 이제는 마지막에 일단 일본의 샤프까지 만세를 부르고 나가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중국의 BOE가 드디어 OLED 공장을 건설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내 디스플레이사하고 현재 경쟁을 좀 더 할 우려가 있다. 이런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2023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봤을 때
BOE가 점유율이 12%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56%가 넘어갔으니까 비교하면 안 되지만은 LG 디스플레이의 18%에는 지금 현재 근접해 있기 때문에 현재 LG로서는 이 BOE의 점유율을 떨쳐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초격차를 다시금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 부분 때문에 그 아몰레드 즉 유기 발광형 그 OLED 이외에도 그다음에 이제 무기 발광형 LED 같은 이런 차세대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좀 더 격차를 많이 늘릴 것이다. 즉 이게 재미있는 것이 LCD가 다 같은 LCD가 아니었고 더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중국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는데 OLED 역시도 마찬가지 휘도라든가 채색 부분에서는 좀 더 달라지는 여유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중국산 OLED하고 국산 OLED도 분명히 품질에서는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 있고 그럼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더 초격차를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 방금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려가 됩니다. 근데 제 기억에 10년 전 제가 이제 방송 디렉팅을 할 때 LCD에 관련돼서 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나오셨던 분이 애널리스트 분이 LCD 중국이 초격차로 따라오지만 품질 부분에서 따라올 수 없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 그 BOE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계속 쏟아붓잖아요. 네. 적자를 내도 계속 회사가 유지가 되고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적자를 내서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뒤집혔는데 그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그 투자자분들이 그때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뭐 애플 관련된 이슈로 단번에 그냥 테마로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계속 트렌드가 유지된다고 고집하시는 이유 좀 더 명확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안심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에서 일단은 대중 제재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했을 때 그 TV라든가 디스플레이를 할 때 엄청나게 할인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들어갔던 모든 종목들은 국산 그 패널들이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갔는데 지금은 이제 대중 제재가 들어가는 상태. 쉽게 얘기해서 디스플레이 부품도 여기에 지금 현재 제재 대상에 들어가고 관세를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었을 때 과연 메이드 인 코리아이긴 한데 패널은 중국산이다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관세를 안 맞겠느냐? 당연히 두들겨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내수용으로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그것을 소화해내고 거기에서 기술 축적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해외로 나와가지고서 경쟁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는 조금 힘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손 놓고 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다른 초격차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OLED 시장을 좀 연속성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두 가지 승부주들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략 함께 세워보러 떠나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일진전기, 김성규 전문가님은 AP시스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 일진전기입니다. 네. 전력 인프라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일진전기는 이제 그 전력 솔루션 관련해서 턴키 수주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기업하고 경쟁력이 뛰어나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력 인프라 투자가 슈퍼 사이클에 이미 진입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업이 더 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A는 다른 기업, A, B, C 만약에 이게 작업 구간이 있다라면 이걸 각각의 기업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업이 일괄로 하는 게 더 빠르게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강점, 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압기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변압기 매출하고 일반 전선 케이블 매출 비중하고 따진다라면 3대 7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은 변압기 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압기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한 20%가 넘어갔다는 부분들 감안하신다라면 이제는 전력, 송전선 쪽에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송전선 쪽에 대한 어떤 매출 개선에 어떤 기대감들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변압기하고 전선 그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저는 일진연기가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수주 잔고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MSCI 스몰캡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주가가 어저께 한 10% 이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3일 동안 주가가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좀 기간 조정을 좀 많이 주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간 조정을 줬고 반등이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면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단기 목표가는 33,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크게 올라오면서 어저께 시가 언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24,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최근에 한 3주, 2주 정도 횡보를 했었던 상단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혹은 뭐 크게 조정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뭐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일진전기뿐이 아니라 전선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길게 본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조정 시 매수 관점은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오늘 시초가 밑으로 접근해 보셔서 목표가 33,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조정 시 또 매수가 가능하고요. 오늘 시초가 밑에서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AP 시스템이고요.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AP 시스템 보시게 되면 이거 복합 테마로 지금 걸려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다음 2차 전지, 태양광 해가지고서 지금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다 보니까 패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술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기술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래지향적인 플렉시블 아몰레드, 그러니까 아몰레드인데 이제 접히는 거죠. 플렉서블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조 핵심 공정 장비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VR이라든가 XR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핵심 장비들이 나오고 있고 롤러블 디스플레이라 부르는 거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나오게 됐을 경우 또다시 여기서도 그 상당히 그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더블 말고 이제 말아가지고 쉽게 해서 말아서 들고 다니는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응용이라든가 열 처리, 흡착 도포, 그다음에 플라즈마 용융. 그래서 상당히 첨단 기술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걸로 전체적인 그 디스플레이 패널에 도포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증착하는 이런 기술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P 시스템 현재 차트 보시게 되면은 25,920원 요 자리에서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죠. 며칠 동안 해가지고 상당히 급락이 나왔던 자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대략 한 5, 6거래일 정도 해가지고 급락이 나왔었죠.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인데 굉장히 완만하게 지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급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32,000원대 제가 목표가 우선 설정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요전에 있는 그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우선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자 여기서 손절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26,000원짜리 자 25,920원까지 보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더 조금 짜게 줘서 26,000원짜리에서 저는 일단은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자리가 무너지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승부주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 승부주 AP 시스템이었고요. 플렉서블 아몰레드에 있어서 장비 개발하고 있다는 점, 더불어서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또 상용화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추가 프리미엄도 받아갈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기 목표가 3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승부주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 돌고 돌아서 전력 인프라 다시 한번 보자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OLED 전환의 시계가 오고 있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디스플레이 다시 한번 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일진전기와 AP 시스템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